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입니다. 지은이는 박소연, 펴낸 곳은 메이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이다. 지금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배운 것들,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하게 된 생각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 등, 이 책은 그렇게 몇 년간 저자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았다. 훗날 딸이 10년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과연 돈을 바라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딸아, 너도 알다시피 내 결혼식엔 어머니가 없었다. 21살의 어느 날 어머니가 악성 림프종으로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혼란과 방황 속에 우울한 20대를 보내야만 했다. 무엇보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내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너와 내 동생을 낳고 살면서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그런데 가끔씩 너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곤 했다. 내가 만약 어머니처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쩌지? 난 너에게 그런 슬픔을 안겨주기 싫은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꼭 46이었다. 그런데 46이 나에게도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나이. 이제는 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누구나 예고 없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후회 없이 사는 것뿐임을. 이 책은 몇 년 동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여자들은 40이 넘는 순간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한다. 40살은 일적으로 보면 가장 전성기인 나이다. 여기저기 찾는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지만 앞으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나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모아둔 사람과 자산을 모아두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생활 전반에 있어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이제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이다. 가만히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의 월급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시대. 적금만 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없고 월급이 올라도 옳은 게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너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너만의 원칙을 세우고 충실히 실천한다면 경제적 자립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가 보기에는 날씬하고 예쁜데도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해 15년간 폭식과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한 후배가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언니, 저도 다 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잘 버티다가 날 잡고 폭식을 했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울상을 지을 때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며 기분 좋다고 말한 것도 잠시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있다고 낙담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더니 어느 순간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디 아팠었니?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거야? 하고 물었더니 후배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다고. 결혼을 하고 안정감이 생기니 애정 결핍이 충족되면서 더 이상 폭식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결국 15년 동안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미치게 만든 주범은 마음속의 흙이었다. 애정결핍이 폭식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마음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흙이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폭식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것은 돈을 다루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게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내 힘으로 벌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에 불입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피어날 것이다. 월급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그러므로 회사를 그만둘 때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현금 흐름이 끊길 것을 대비해 6개월 정도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한 다음 그만두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 어느 회사든 불러주기만 하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돈은 있을 때 몰라도 이렇게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낸다. 재테크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옷을 잘 입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옷을 많이 사서 입어봐야 한다.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직접 입어봐야지만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한두 개 옷을 샀는데 그게 성공할 확률은 100개의 옷을 사서 입어본 사람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재테크 초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돈만 날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소액으로 경험을 늘려나가면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보는 안목도 기르게 되고 너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돈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보고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보너스나 세금 환급금을 받으면 당장 쓰지 말고 일단 그냥 둘 것. 보너스나 세금 환급금을 공돈으로 취급하여 너를 부추겨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망설이 전략이다. 그 돈을 당장 쓰지 않고 최소 한 달 이상 그냥 두는 것이다. 한 달만 쓰지 않고 두어도 그 돈은 우연히 얻었기에 함부로 써도 되는 돈에서 너의 소중한 재산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쉽게 지출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이다. 나를 바꾸는 방법 3가지. 1.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 2. 하루 24시간을 이전과 다르게 활용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취미를 시도해본다. 3.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가보는 것이다.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녀도 애널리스트였으며 언제부턴가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가족보다 더 오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 같이 커피 마시고 점심 먹으며 회사 욕도 하고 같이 야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나보다 시간 여유가 많은 편이었지만 늘 일찍 집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편하다고 했었다. 사실 매일 집과 회사만 오고 가는 삶은 나나 그녀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친구는 어느 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가게 되었다. 그러다 일반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한 애널리스트와 친해지게 되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녀가 마침 그 케이스였던 것이다. 둘은 마음이 통해서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러다 그 친구도 추천을 받아 일반 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 일은 재미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었다며 이제는 좀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고 했다. 연봉도 낮춰서 갈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사이 자산이 100억 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직한 회사가 연봉은 높지 않지만 대신 스톡 옵션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크게 차익이 났다는 것이다. 돈을 벌 기회는 생활 속에 있다. 내 직장 동료 중 하나는 2015년 미국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외삼촌이 보유한 전기차 테슬라 모델 S를 타보고 광팬이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조금씩 테슬라 주식을 사 모았고 2020
코로나 이후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될 때 주식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2014년 전업 투자자인 친구가 허니버터칩이란 과자를 한 봉지 선물로 주었다. 입에 넣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그런데 그 친구는 즉시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허니버터칩은 혜태제과에서 만들었고 혜태제과의 모기업인 크라운제과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정도 하던 주가가 2015년 여름에는 5만원 근처까지 급등했다. 나에게 생활 속의 주식은 피부과였다. 어느 날 친구에게 피부가 처지는 게 느껴진다고 푸념을 했더니 피부과에 가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그 덕에 처음으로 보톡스를 맞게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달라진 얼굴이 너무 신기했다. 그래서 보톡스와 관련된 회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중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대표격인데 2012년에 2만원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2013년 7만원까지 올랐고 2015년에는 52만원까지 상승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를 바로 주식이나 펀드로 연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사람은 허니버터칩을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니버터칩을 맛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은 사야 한다. 명품은 없으면 그만이고 주식 투자는 안 해도 관계없지만 주거 문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 퇴근하고 몸 누일 곳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는 순간 의식주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자부심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내 집이 없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야 한다. 그만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삶에 대해 가지는 입장이나 태도가 180도 다르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부동산 투자보다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먼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되도록 일찍부터 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똑똑한 사람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 까닭. 똑똑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 무엇도 배우려 들지 않아 적응을 잘 못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작정 자신의 의견만 고집해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된다.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겸손하고 성실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눈덩이 굴리듯 그 능력치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도가 좋은 직원이 3년, 5년 차가 되면서 갈목상대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다. 돈과 인생에 대한 중요한 조언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